네, 안녕하세요. 에치클린입니다. 오늘 그 학교에 왔는데 차를 대보니까 차가 좀 종류별로 와가지고 보통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차량을 많이 고민하시길래 그러면 이 차량별로 좀 보여드리고 장단점 말씀드리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켰습니다. 오늘 현장에 개수가 이제 130개여가지고 작업 인원이 23명이 왔어요. 그래서 차가 좀 많이 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보신 것처럼 종류별로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케어나 에어컨 청소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그 차량과 장비를 굉장히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리고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 컨텐츠로 지정하였습니다. 1번, 이 차는 3인승이고 디젤 차량에다가 보신 것처럼 탑차입니다. 높죠? 높이가 2.7m예요. 이 차는 5인승 디젤 그리고 저상 탑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타리아이고요. 디젤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타리아 3인승 디젤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PV5 2인승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들은 2인승 레이 밴입니다. 요렇게 이제 있고, 저희가 그 스타리아 가스 차량은 지금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있으니까 제가 좀 하나하나 그 공간도 보여드리고 좀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포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 차는 말 그대로 탑차인데요. 탑차의 목적은 차량에 짐을 싣고 장비를 실은 다음에 이 비나 바람으로부터 그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이제 많은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3명이 탈 수 있고요. 에어컨 청소나 홈케어 차량과는 좀 이제 약간 좀 거리가 멀고, 그냥 이제 물건을 적재하고 또 에어컨 설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동인데 장점은 생각보다 이제 기름을 그나마 이제 오토보단 덜 먹고요. 제가 그때 성수기 보니까 4일에 한 번씩 한 7만원 정도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또 저희가 지금 도색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씻고 오는데 많이 도움 주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 이제 창업 준비하신 분들은 약간은 이제 비추라는 것 설치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점이 요게 그 2.7m다 보니까 보면 보이시나요? 탑차 진입 금지 보이시죠? 요렇게 지하나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우회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좀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어서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이 차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처음 저와 함께 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5인승이고요. 그리고 그 저상 합착을 해서 아까 얘는 2.7m였고 이 차는 이제 높이가 2m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이제 저상이다 보니까 아파트의 지하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부 열어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실려있는 이 사다리가 6단 사다리입니다. 6단인데 6단을 펼치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층고 높은 포회 에어컨 층고가 높아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사다리가 낮아가지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경우에는 높은 곳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이 높은 사다리를 실을 수가 있으니까 층고가 높은 에어컨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적재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보통 이 차에는 저희가 뭐 크란즈 2160이라든가 그리고 HD7을 싣고 그 외에 뭐 블루투통, 그 방수 매트, 그 다음에 뭐 사다리도 저희 한 6개 싣고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적재를 해도 공간이 충분히 남아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에어컨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홈케어 있지 않습니까? 뭐 세탁기라든가 매트리스도 괜찮고, 그리고 일반 청소도 뭐 왁스 코팅 그 외의 장비를 많이 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거 산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영역이다 보니까 인력 사업이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동할 때 이 한 차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게 중요한데 3밴보다 5밴을 갖고 있으니까 1명, 2명, 그 뒤에 3명 이렇게 5명 탈 수 있거든요. 5명이 타면 보통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한 25개, 30개, 그건 40개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사람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작업에 적합합니다. 에어컨 청소를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보통 가정집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에어컨과 그 외의 가전들은 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140개 정도 돼요. 140개. 그래서 처음 많이 고민한다면 나는 뭐 그냥 이제 혼자 일하고 싶고 그리고 좀 소소하게 하고 싶고 뭐 사람과의 불화라든가 그런 갈등 같은 거 안 겪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네. 굳이 이 차가 필요 없지만 나는 사업을 하고 싶고 뭔가 기업화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어. 네, 그런 이제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 차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요즘에 이 포터가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전기차가 나와요. 전기차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디젤은 제가 비추드리는 게 단점이 뭐냐면 성수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타보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요. 7만원씩. 그렇게 하면 보통 한 달에 기름값이 한 7, 80 나오거든요. 지금 기름이 더 이제 올랐으니까 아마 8만원씩 했었을 때 한 7, 8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마찬가지고요. 70만원, 뭐 7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디젤은 비추고요.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 가스나 전기차로 하실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리아 5벤인데 이 차도 이렇게 내부가 굉장히 넓고 안락합니다. 그리고 5명 탑승할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장점은 아까 저기 이 탑차는 승차감이 별로예요. 그래서 먼 거리, 장거리를 운행할 때 시끄럽고 소음도 많고 또 이제 좀 불편한데 스타리아는 승차감이 승용차 같이 편하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멀리 갈 때는 이 차 타거든요. 이 차도 적재함 이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튼 5단 사다리가 이렇게 눕혀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 세트, 그러니까 핀 세척용, 부품용 이렇게 크란즈 두 세트랑 장비들, 브루트, 그 외 가대 그런 것들을 다 실을 수 있어서 이 차도 두 팀에 그리고 한 4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싣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6단이 안 실려요. 6단을 실으려 그러면 대각선 실어야 되는데 좀 비효율적이고 5단까지 실립니다. 6단도 실으려고 마음먹으면 실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보다는 적다는 것. 요게 초장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한 2m 될 거예요. 이 가지가. 저는 정말 이 차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고 이 스타리아도 디젤인데 이것도 한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한 7만원 넣습니다. 디젤이어서 다 똑같아요. 경유는 보통 한 3일, 4일 그 사이에 7만원씩, 좀 먼 거리 가면 3일, 좀 가까운 거리 가면 4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번 정도 기름을 7만원씩 주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같은 경유인데 3벤이거든요. 3벤이어서 3명밖에 못하지만 장점은 아까 저 5벤보다 훨씬 더 넓은 적재함을 볼 수 있죠. 6단 실리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 전문을 하신 분들이 이 스타리아 3벤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돌돌이라든가 청소기, 브루트통, 약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재함 만들어서 진열하기도 하고 누군 보니까 이렇게 한 단 위에 이제 올려가지고 사다리를 밑으로 넣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간 쓰시더라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스타일이 약간 좀 대량 작업을 좀 선호해서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저한테 베스트고요. 이 차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지를 구상해 보신 다음에 자기 성향과 계획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역시 3, 4일에 한 번씩 넣습니다. 7만원씩. 지금은 기름값이 좀 올라서 아마 8만 넣겠죠. 그리고 이 차는 레이벤인데 2인승이고 적재함이 이제 막 비워놓은 보니까 이 정도 크기의 적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차는 작아 보이는데 막상 열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넓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실립니다. 저 앞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점이 시트를 뒤에 이것 때문에 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운전할 때 불편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넓고 탁 트여 있죠.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그 범퍼카라 보시면 돼요. 장난감 같이. 그리고 이 차는 휘발유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휘발유 차량이 있고 또 그 제가 알기로 또 전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 저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전기차가 앞으로 굉장히 대세가 되고 또 우리한테 필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튼 이렇게 적재함을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열 수가 있고, 요 사이에도 우리가 공간에 뭔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실린 것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립니다. 매트리스 청소, 에어컨, 세탁기, 그런 홈케어 정도 하실 분들 충분하거든요. 이 적재함이 다 실리기 때문에 레이밴으로도 충분합니다. 뒤쪽에 이제 사다리하고 사다리를 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분에 호스도 쟁여놓고, 그리고 장비를 실어도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금액도 이 레이밴이랑 스타리아 금액 차이가 거의 한 두세 배 나죠. 네, 2배 정도. 그래서 부담스러우시면 이 차도 괜찮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단점 말씀드리면 휘발유인데 보통 한번 주유하면은 한 4만원 들어가거든요. 4만원 들어가는데 얘도 이제 기름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안에 적재함에 그런 물건이 많이 실려 있으면 기름 많이 먹습니다. 이것도 한 3, 4일에 한 번씩 한 4만원치 들어갑니다. 휘발유가요.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경고등이 뜨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보통 근데 기름이 없으면 그렇게 돼도 좀 멀리 갈 수 있는데, 레이는 경고등이 뜨면 진짜 급하게 넣어야 돼. 진짜 쫄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의를 할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또 단점이 그 장거리 주행에 좀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연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장점은 도시의 시내 주행에 굉장히 적합하고, 그리고 차량이 작아서 주차를 굉장히 쉽게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비 같은 것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그 주행비,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비, 그 다음에 주차비 이런 것들을 좀 할인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입니다. 또 단점은 그 작업에 제한받겠죠. 사다리를 4단에서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층고가 높은 곳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고 장비가 되고 시간 다 되는데 사다리를 못 실어가지고 높아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레이 차량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위에 그 사다리를 실을 수 있게 장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좀 그 많은 대량 현상을 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앞에 뒤에 있는 스타리아를 좋아합니다. 탑차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차는 저희 이제 기사님 차고요. 제가 한번 열어보면 전기차인데, 일단은 이 차는 3명은 탈 수 없고요. 2명이 탈 수 있는 2인승입니다. 이렇게 3인이 탈 수 없어요. 공간 넓고 다 좋은데 단점이 이제 이렇게 또 그 시트를 뒤로 젖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쉬는데 좀 방해되는 거, 불편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별로 이렇게 차량 문이 양쪽으로 있는 게 있고 한쪽만 이렇게 도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 차이나 100만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개나 열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만 열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도어 하나 있고, 그리고 뒤에 적재함 보시면 장점이 일단 여기 이제 낮아서 물건을 이렇게 들고 올리고 하고 내리고 하는 것이 좀 용이하고, 레이보다 훨씬 더 적재함이 크죠. 그리고 그 스타리아 3밴과 그 사이에 적재함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 5밴보다는 크고 스타리아 3밴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죠. 네, 비교해볼까요? 스타리아 3밴 PV5 지금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3밴하고 이제 비슷한 크기의 적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렉을 짜놓으면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많이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단 사다리까지 실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게 차량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바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뭔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밑에 판 놓고 사다리를 이제 밑으로 이제 넣으셔가지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 스타일이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여튼 이렇게 적재함을 가지고 있다, 이 공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요, 아까 이 차가 3일에 한 번씩 7만원 들어간댔잖아요. 맞죠? 디젤인데. 근데 이 차는 물론 단점은 매일 안 넣어도 되는데 혹시나 중간에 충전해야 될까봐, 아니면 혹시나 좀 뭔가 그 충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안해서 이제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내가 만약에 주유소 가서 충전하면은
그 만땅 채우고 하면 이제 보통 7,000원씩 듭니다. 30일 하면은 곱하기 7 하면은 21만 원이죠. 한 20에서 25만 정도 그런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주유소에 급속 충전을 했을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이나 뭐 아파트에 만약에 있다 그러시면은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죠. 주택에 만약에 그 설치하시면은 2분의 1 정도 감소됩니다. 한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그쯤이 나올 것 같고, 사무실에 사업자용으로 내게 되면은 그 심야전기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싸요. 이런 차에 넣는 금액에 비해서 거의 공짜라 보면 되죠. 정말 싸거든요. 아파트에도 지금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 등록하고 전기차 이용하면은 경유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고 운행할 수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전기차 났을 때 이거 뭐 힘 있나 했었는데 힘 정말 세고요.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충전할 때 뭔가 좀 번거로움이 있을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빈도가 많으니까 번거로울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급속으로 하시면은 예전처럼 이제 오래 하지도 않고요. 빨리 하시면 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그 만약에 집에 있다면 주차하신 다음에 꽂아 놓으시면은 다음날 그런 기름 걱정 없이 연료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인데 그 저희 엣지클린이 좀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탑차가 2대가 있고요. 그리고 탑차가 없는 그냥 포터가 1대가 있고, 그리고 스타리아가 하나, 둘, 셋, 4개가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 2대에다가, 그리고 이 레이 차량이 5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총 차량 개수가 한 10몇 대 되잖아, 맞죠? 보십시오. 70만원, 70만원, 7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유류비가 성수기 때 70만원씩 나가고 70만원, 40만원, 40만원 나가잖아, 맞죠? 그러면 레이 차량이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200만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탑차하고 스타리아 나가는 차량이 유류비가 그래도 한 400 넘게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400에, 200에, 600에, 그러니까 유류비만 수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비용이고, 한 달에 뭐 700 들어가겠지. 2달이면은 1400, 1500. 그러니까 1년을 계산했을 때 이 유류비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차가 전부 다 전기차라면, 그렇게 가정하면은 제가 이 피블파이브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 있잖아요. 저는 한 10에서 15라 보거든요, 한 달. 그러면은 70만원이랑 15만원 계산했을 때 그 차이가 근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50만원이면 50, 150, 뭐 200, 300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몇백이 되는 거죠. 그게 1년 되면은 차 한 대 뽑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 유류비만 줄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전기차 한 개 구매했고요. 이 차는 지금 5년 리스가 이제 끝나서 6월달에 만기입니다. 요거는 인수를 해서 다시 팔고, 그리고 저는 스타리아 EV로 한 개 내릴 거거든요. 내릴 거고, 이 두 차는 저한테 너무 추억이 많고 좋은 차여서 제가 이제 버릴 순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이제 폐차할 만큼 이제 안 좋아지면은 그때 돼서 이제 저도 다 바꿀 거예요. 전기차로. 전기차 포터 이렇게 탑차 해가지고. 그리고 스타리아도 마찬가지고, 레이도 전기차로 제가 앞으로는 절대 이제 휘발유 안 하고 전기차로만 제가 준비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굉장히 긴데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긴 영상도 스킵 없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타일은 이런 레이보다는 저런 스타리아나 탑차를 사실 것을 저는 이제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키우겠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그 재능을 요청해요. 근데 저희가 차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요청을 거절했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깝습니까? 그쵸? 그래서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해, 난 자신이 없어.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그때 한 1,800만원에 구매했었거든요, 중고차로. 근데 통장 잔고가 없었어요. 이 차를 구매하면 통장 잔고가 몇백도 안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그 저희 와이프가 걱정하지 말고, 다마스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하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했더니 정말 이 차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줬어요. 그리고 장비가 준비되고 뭔가 준비되면은 또 준비된 그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준비만 돼 있으면 됩니다.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를 왜 고민했었냐면, 저는 에어컨 설치를 할까, 청소를 할까, 탑차를 할까, 아니면 뭐 이제 포터를 할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 설치도 괜찮은데 처음엔 청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어쨌거나 좀 도전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계획해 보시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